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틀린 말 없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정말 뜯어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약간 결벽증도 있는 데다가 집착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혼자 계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남자랑 결혼한 거야? 라고 구박부터 하시겠지만, 남편이 처음부터 결벽증이 있고 집착을 보인 건 아니에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직장인 모임을 통해서였어요. 거기서 솔로들끼리 게임을 했는데 남편과 저는 같은 커플이 됐고, 학교도 같은 곳을 나온 데다가 회사만 다를 뿐 하는 업무도 비슷해서 금방 마음이 통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능력남에 매너 좋고 사교성 좋은 남자라서 남편이 모임에서 인기가 좋았거든요. 저는 그게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무슨 공주라도 된 줄 알고 저는 자아도취에 취해버린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빠져들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무렵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사랑하는데 홀어머니를 같이 모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고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본 터라 대를 이어 가족이 같이 산다는 건 저에게 큰 로망이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돌봐주실 수도 있을 거고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닐 거니까 3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돕고 살면 정말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자기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혼자서 자기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 이제는 우리가 효도할 차례잖아.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엄청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남편 표정이 약간 시시껄렁한 거예요. 뭔가 건성건성 대답하는 느낌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안 기뻐?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안 기쁘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그제서야 남편은 기쁘지 정말 고맙고 근데 우리 뭐 먹을까? 이러면서 어물쩍 넘기더라고요. 정말 그때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친 거죠.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남편의 결벽증 혹은 집착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냥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업무가 조금 늦게 끝나서 귀가 시간이 길어지면 너 어디서 뭐 했어? 누구랑 있었어? 무슨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늦어?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엄청 사랑하니까 이러나 보다 좋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니 은근히 짜증도 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야 나 못 믿어? 요즘 왜 이렇게 사사건건 12조로 사생활 캐묻는 건데? 우리 이 정도 사이였어?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다른 여자 만나. 아니면 아예 옆에 끼고 관찰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든가. 평소 화를 잘 안 내는 제가 버럭 화를 내니까 남편은 식겁했는지 오히려 깨갱하더군요. 저한테 아양을 떨면서 너가 좋으니까 그랬지. 그냥 다 궁금해. 없으면 불안하고.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저번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지금 집도 물려주시고 경기도에 있는 땅도 주신대. 이러는 겁니다. 제가 남편 집에 재산을 노린 것도 아니고 얼마 있는 줄도 몰랐고 정말 순수하게 모시겠다고 했는데 집도 주고 돈도 준다니까 솔직히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은 됐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같이 살자는 뜻이야. 이러면서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시작됐어요. 처음 가는 시댁이니 나름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무슨 말을 해야 점수를 딸까 고민도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미리 이야기를 던져놨으니까 웬만하면 무사통과 될 거라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며느리 될 사람이 오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커피도 한 잔 내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원수 집안의 딸도 아니고 나름 잘 나가는 기업에서 돈 잘 벌고 남편이랑 아무 문제 없이 만나는 여자니까 문전박대를 당할 거라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정말 오란다고 진짜 올 줄은 몰랐네 이러면서 몸을 싹 돌려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하더라고요. 제가 떼인 돈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남편은 엄마 왜 그래? 오늘 만나자고 해서 온 거잖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떡하지? 혼란스러워서 몸이 뻣뻣이 굳은 채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2, 3분쯤 지났나? 남편의 하소연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얼마 동안 만난 거죠? 이러시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1년 만났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마치 범인 치조하는 형사처럼 몰아세우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꼴을 왜 당해야 하나 갑자기 서럽더군요. 제가 약간 울먹이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뭐 여자 안 만났어? 그런 걸 왜 여기서 물어봐. 자기야, 그냥 오늘은 일단 나가자.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팍 들더군요. 잘못한 것도 없고. 사실 시어머니의 저런 무개념 질문도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당당하게 말했죠. 솔직히 남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그 남자랑 선을 넘은 적 없고요.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이 맞는 지금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온 거고요. 제가 딱 부러지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도 약간 당황하셨는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들어와서 차 한잔해요 라고 마지못해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도 치욕스럽고 싫었지만 물러나기 싫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주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표정으로 오늘 엄마가 컨디션이 별로인가 봐. 자기가 이해해주고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자리 마련하자. 응? 저는 그 말이 더 짜증났지만 어차피 시어머니랑 눈도장은 찍었다는 생각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들어가신 방문 앞에서 시어머니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어머니 오늘은 먼저 돌아갈게요. 저희 잘 만나는 거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치욕스럽고 무시당한 기분이었지만 또 한편으론 큰소리 뻥뻥 치며 한 방 먹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혹시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흰 봉투 건네며 헤어져 달라고 그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 걱정으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오히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땐 내가 좀 심었지? 내가 요즘 심나는 일이 많아서 그랬어.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지?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갑자기 친절한 시어머니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반갑게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한번 했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마쳤고 결혼식 올리는 날도 잡아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혼인이 진행됐어요. 물론 손발이 착착 맞았던 건 아니에요. 살림살이 구입하는 내내 남편의 이상한 집착과 결벽증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왔고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짜증냈다가 오전에는 살갑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따지는 시어머니의 변덕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면 하나하나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었단 후회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 당일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인 줄 알았죠.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을 보며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신부 입장을 앞두고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더군요. 그래도 꾹 참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사회자의 신부 입장에 식장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때 제 기대도 희망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웬 중년의 아줌마가 식장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야! 네가 우리 집 박살 내놓고 태연하게 앉아서 아들내미 장가 보내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만들어 놓고 너는 팔자 좋게 아들내미 장가 보내고 축의금 받아먹으려고 이 짓을 해?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부 입장을 기다리던 남편은 그 중년의 아줌마 떼어내느라 난리가 났고 머리채를 잡힌 시어머니는 이 앞엔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경사에 와서 행패야 경찰 불러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하객들은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아빠가 일단 신부 대기실에 있으라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아무래도 드레스도 불편하고 대기실로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식장 직원이 오더니 신부님 많이 놀라셨죠? 다 해결됐으니까 다시 식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식장으로 들어갔죠. 소란을 피운 중년 아줌마는 쫓겨났는지 보이질 않고 신부 입장을 앞둔 아빠는 엄청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입장 전에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 결혼 꼭 해야겠니? 하시는 겁니다. 참 불안하더군요. 신부 입장을 앞두고 아빠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남자를 사랑했고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었기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다시 예식은 시작됐고 문제없이 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저 역시 자느라 바빴고 다음날 남편에게 물어봤죠. 자기야, 근데 그 중년 아줌마는 누구야? 어머니랑 안 좋은 관계인가 봐. 그랬더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마. 엄마 일은 엄마 일이고 우리가 관여해서 뭐해. 이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예식장까지 와서 깽판을 부릴 정도면 나중에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은근히 걱정도 되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번 꽂히면 꼭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서 한번 궁금한 건 도저히 못 참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도 이제 이 집 사람이야. 그러면 뭘 알아야지. 나보고 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비밀 있고 그런 게 쌓이면 서로 갈등 난다는 거잖아.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알아야지. 안 그래? 제가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니까 남편도 조금은 제 말에 흔들렸는지 마지못해서 하나 둘씩 털어놓더군요. 근데 남편의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사별로 만난 남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에서 와서 깽판을 친 건 그 남자의 와이프였고요. 남편은 그날 그 아줌마 얼굴은 처음 봤지만 그 아줌마가 몇 번 집에도 찾아와서 시어머니랑 말다툼도 심하게 하고 몸싸움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남자를 예전에 만난 적 있니? 라며 꼬치꼬치 물었던 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도 떳떳하지 못해서 괜히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남편의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유부남 남자를 만났고 둘이서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그 남성은 죽고 시어머니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스토리인지 듣는 내내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해주는 남편도 마음이 답답한지 계속 한숨만 내쉬면서 그래서 나도 만나지 말라고 엄마를 몇 번이나 말렸는데 엄마가 자꾸 내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 솔직히 그 아줌마 입장에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밉겠어. 그 심정이 이해는 돼. 그때부터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무슨 일만 생겨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에게 왜 깐깐하게 굴었는지, 남편이 왜 이렇게 사소한 거에 집착을 보였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됐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왜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인정받지 못할 사랑을 했는지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신혼여행 중에 시어머니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오늘은 뭐하니? 재밌니? 이 정도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시어머니는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해서 남편에게 오늘 뭐 할 거니? 어디 갈 거니? 뭐 먹을 거냐? 검색해보니 어디가 좋더라. 어디는 나쁘니 가지 마라. 등등 무슨 애완동물 키우듯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짜증이 나더군요. 당연히 남편도 나중엔 전화를 받질 않았고요. 처음에 제가 어머니 모시자고 했을 때 남편이 왜 시큰둥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도 엄마랑 따로 살고 싶지만 혼자 계시니 안쓰러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고 말했고요. 뭔가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더군요. 그런데 이제 손을 완전히 넘는 일이 신혼여행 마치고 시댁에 오자마자 생겼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 며느리인데 살갑게 대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밥부터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솔직히 성질이 팍 났지만 일단 예의상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때 사온 기념품과 선물도 드렸고요. 남편도 옆에서 엄마 이거 이쁘지? 울 마누라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 그치? 이러면서 바람도 좀 잡아줬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걸 비싼 돈 주고 왜 사니? 넌 이렇게 보는 안목이 없어서 앞으로 살림이랑 애 낳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던 정내미도 뚝 떨어지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과일 좀 깎았더니 우리 애는 이렇게 사과 깎으면 안 먹어. 너는 우리 애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 1년 사귀면서 우리 애 파악도 못했어? 내가 이런 애한테 우리 아들을 줬으니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이러는 겁니다. 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정말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이게 신혼여행 끝나고 온 날 벌어진 일이었어요. 도저히 짜증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참았던 서름을 엄마한테 전화로 털어놨죠. 영문을 모르던 엄마도 제가 울고불고 하니까 결혼식 날 뭔가 찜찜하더니만. 어쨌든 일단 밤도 늦었으니까 내일 집으로 오렴. 이러면서 저를 다독이시더라고요. 그나마 엄마랑 통화를 하니까 속이 좀 풀려서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너는 누구랑 이 밤에 통화를 하니? 헤어진 남자친구라도 있어? 이러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러니까 뭐가 지나쳐? 너 어차피 내 돈 노리고 우리 아들 꼬셔서 이 집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정말 선을 넘은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도 폭발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처럼 무슨 불륜녀의 첩질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랑 하나 믿고 시집살이 하러 온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진 줄 아세요? 저도 버젓이 직장 다니고 남편만큼 돈 잘 벌어요. 이깟 오래된 집 거저도 저 싫고요.
어머니 잘난 아들 반품시켜 드릴 테니까 유부남 꼬셔서 치마폭에 넣고 물고 빨고 했던 것처럼 평생 아들내미 물고 빨며 사세요. 이렇게 속사포처럼 쏴대고 저희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쫓아오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도저히 이 집에서 니네 엄마랑 못 산다며 선을 완전 그어버렸고요. 물론 저도 말이 심했지만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터라 몇 날 며칠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대로 남편에게 서운한 이야기하고 한편으론 저를 달래기도 하고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죠. 저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앞으로 시댁에 가지도 않을 거고 시어머니가 저런 이야기 할 거면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니 무조건 분가를 해야 하고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니까 명절 때 선물이나 혹은 식사 정도만 하는 것만 해. 그 이상은 나한테 바라지 마. 이렇게 완벽하게 선을 그었죠. 남편은 알았다면서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몇 가지 짐만 챙겨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는데 다 차단해버렸어요. 솔직히 안 봐서 무슨 내용인 줄도 모르지만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회사 근처 원룸구에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젠 엄마 품에서 벗어났다며 은근히 좋아하더군요. 저도 물론 만족도가 좋고요. 그렇게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여기 원룸에서 각자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딱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내가 모질게 대했구나. 미안하다. 그냥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니? 이 집이랑 경기도 땅이랑 이러길래 제가 말을 딱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냥 그 땅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 가서 사세요. 아니면 좋은 분 만나서 백년해로 하시고요. 제가 아들 뺏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가슴에 품어둔 거니까요. 그냥 보고 싶으시면 따로 만나세요. 저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남편대로 시댁에 찾아가서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절 터치 안 합니다. 물론 남편도 저에게 시댁 가자는 말도 안 하고요. 단 시어머니 생신과 남편 생일 그리고 명절 때만 같이 만나서 식사는 해요. 그게 도리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는 일절 못 하십니다. 이젠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런 거 우리 집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슬쩍 하면 저는 못 들은 척 딴 얘기를 해버리곤 하죠.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제 눈치 보느라 바쁘고요.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더라면 겪지 않을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놔서 속도 시원하고요. 앞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시어머니나 시댁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질러버릴 땐 질러버리세요. 괜히 참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러버릴 때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도 있답니다.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